교수님의 20년, 30년 전 얘기 예. 해주셨잖아요. 예. 그때 그 외곽에서부터 이렇게 서서히 들어오는 전략이 예. 지금도 가능할까요? 당연히 훨씬 가능하죠. 난이도가 좀 높아졌다고 볼 수도 있는데.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전혀 그렇게 생각하고 는 거. 당시가 굉장히 뭐 좋았던 시절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저는 아니라고 봐요. 왜냐하면 우리 때 그 여자친구하고 데이트하는 것도 시간이 거의 없었어요. 저도 9시 이전에 퇴근해 본 적 거의 없어요. 신입사원 때. 우리 데이트 하는 거예요. 언제 해요? 그러니까 하는 거예요. 밤에요? 시간을 내서 하는 거예요, 밤에. 그래서 10시 같은 데 가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12시까지 하고는 집에 가면 새벽 1시잖아요. 그리고 자고 또 6시에 일어나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그런 생활을, 아니, 진짜로 저희 때 뭐 이렇게 열심히 일했던 친구들은 거의 그렇게 생활을 했어요, 대부분. 와. 그렇게 다 하는 거예요. 체력이 됩니까? 9시에 퇴근하고? 그때는 돼요, 다. 지금 하라 그러면 죽겠죠. 한 달도 안 돼가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는데. 그때는 다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생활을, 제가 뭐 옛날 사람은 아니고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네, 충분히. 그래서 지금 하고 계시는 일들을 오히려 더 열심히 하는 게 더 저는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직장 생활을 지금 하시면 어차피 뭐 이제는 6시에 다 퇴근하잖아요. 정말 놀라운 게 강남도 7시 지나면 차가 빠져요. 7시 이후에 퇴근하는 분이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7시 이후에 퇴근하거든요. 왜냐하면 뭐 10시에 출근하니까 그 뭐 중개사무소에 10시 이전에 사람이 오는 경우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10시에 출근해가지고 7시에 퇴근하는데요. 저는 그 직장 생활 하실 때도 물론 이제 회사에 그렇게 충성하실 필요는 없는데 본인이 가지고 있는 역량을 키우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회사 내에서 해야 된다고 봐요. 그걸 하시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내가 사장인 것처럼 일을 해야 돼요. 내가 사장인 것처럼 일을 안 하고 여러분들이 사장이 아닌 것처럼 아니라 사장이 아닌 그 지금의 직급 수준으로 내가 대리 수준의 일만 하면 된다. 요즘 젊은 분들 대부분 그런 생각 하시는데요. 그렇게 일하면 평생을 대리로 살 수밖에 없어요. 내가 사장인 것처럼 일을 해야 돼요. 내가 지금 월급 350. 그렇죠. 내가 월급 300을 받고 있지만 내가 사장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면 그 직장에 우리 때는 한 3년은 있어야지 회사를 배울 수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한 1년만 해도 회사를 배우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내가 창업을 하든 뭐 딴 거를 하든 뭐 본인이 할 수 있는 일들을 많이 찾아 나갈 수가 있거든요. 옛날하고 다르게 우리는 이제 새로운 일들을 하고 뭐가 실패하더라도 다시 또 재취업 같은 게 지금은 가능하고 옛날에는 거의 불가능했어요. 내가 회사를 나가가지고 한번 사업에 실패한다. 그럼 재취업 같은 거는 거의 안 됐어요. 배신자이라고 받아주지도 않아요. 다른 데서도 그게 보이니까 너 왜 나갔냐? 그럼 뭐 내 사업하기 위해서 나갔습니다. 또 나갈 놈 아니냐? 이런 식으로 생각했거든요. 정말 힘든 시기를 겪어온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는 않잖아요. 예. 또 재취업하고 싶으면 어느 정도는 되지 않습니까? 본인이 가지고 있는 역량이 있으면 특히나 내가 사업을 했다 그러면 훨씬 더 그 역량이 발휘됐을 거니까요. 그런 식으로 열심히 사신다 그러면 저는 뭐 지금 시점에 사는 거나 예전에 뭐 우리가 일기 신도시에서부터 계속 들어오는 거랑 큰 차이가 없다고 봐요. 지금은 또 두 분이서 하시는 거니까. 우리 때는 외벌이가 많았어요. 저는 다행히 집사람을 좋은 사람을 만나가지고 집사람 도움을 많이 받는데요. 우리 때는 결혼할 때 그런 이야기 했었어요. 집사람은 야 뭐 몇 푼 번다고 떼차 내가 어떻게 살릴까 이런 이야기 많이 했어요. 경상도 경상도 아저씨. 내가 먹여 살릴게 떼차라 이렇게 이야기. 그런 친구들이 지금 엄청나게 후회하고 있어요. 네. 저는 이제 외벌이가 아니고 맞벌이라서 다행스럽게 생각하는데요. 외벌이도 지금 우리가 그렇게 해서 다들 뭐 강남에 살고 있는 사람들도 많은데요. 근데 어쨌든 자산 관리는 무조건 하셔야 되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예. 근데 너무 이제 리스크한 일은 안 하는 게 저는 좋다고 봐요. 직장을 가지고 계시다 그러면. 왜냐하면 부동산 투자 아니고는 제가 볼 때 어떤 일을 하더라도 시간을 엄청 뺏기실 거예요. 맞습니다. 코인을 하든 주식을 하든 맨날 봐야 되잖아요. 에너지가. 근데 부동산은 살 때만 열심히 쫓아다니고 사면 되거든요. 그 다음에 뭐 팔 때는 뭐 내 거 하나 하는 거는 정말 10년, 20년 있다 파는 거니까 아무 문제가 없고요. 근데 뭐 내가 한두 채 하더라도 내가 일시적 이주택자를 계속 굴린다고 하더라도 정말 살 때만 바짝 신경을 쓰면 되잖아요. 그것도 바짝 안 하고 사는 분들도 많긴 한데 바짝 신경을 쓰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직장생활 하는 분이 하시기에 되게 좋은 거예요. 근데 소득은 이제 주식이나 이런 거에 비해서 뭐 낮은지 높은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10년 지나고 나면 많이 올라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부동산이 직장생활 하는 분들이 하기 되게 좋다. 그게 이제 주식 같은 걸 하는 기에는 사실은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이 되게 힘들 거다. 우리가 직장에 굉장히 충실해야 되잖아요. 제일 좋은 투자는 내한테 투자하는 거죠. 몸테크. 예, 몸테크. 내한테 투자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후랭이처럼 운동하는 게 아니라 소프트웨어를 채워둔 거예요. 소프트웨어. 하드웨어가 아니라. 네, 맞아요.
그러니까 소프트웨어라든지 내 네트워크라든지 그죠? 이런 걸 잘 만들어 놓는 게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그걸 언제든지 쓸 수 있으니까요. 물론 이제 내가 뭐 네트워크를 만드는 우리가 남이가 이런 네트워크는 옛날 네트워크이고 그래가지고 돈 찔러주고 막 이렇게 로비하고 이러는 거는 이제는 안 된다고요. 그럼 뭐냐 그러면 저 사람이 비즈니스적으로 나하고 결합해가지고 그죠? 뭔가를 할 수 있느냐 이런 네트워크를 예. 저는 지금 계속 벤처 기업을 하잖아요. 그리고 지금 우대빵을 그만두고 뭐 딴 걸 한다고 하더라도 뭘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그런 이제 비즈니스적인 네트워크를 계속 만들어 나가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누워가지고 코인 보고 이러는 보다는 자기한테 투자하는 게 저는 제일 좋다고 봐요. 그걸 투자해서 내 자신을 정말 단단하게 만들어 놓는 거. 그게 이제 내 자신을 단단하게 만들어 놓냐, 안 만들어 놓냐는, 가만히 있어도 연락이 오느냐, 안 오느냐예요. 내가 이제 가만히 있는데도 사람들이 와가지고 막 물어보고, 그죠?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또는 이거 같이 할래요? 뭐 이런 사람들이 계속 많아지면 그건 자기가 잘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근데 가만히 있는데 아무도 전화 안 한다 그러면 본인이 좀 잘못하신 거예요, 사실은. 비즈니스적으로는. 그죠? 예. 내 것만 딱 하고 그냥 대리로서만 계속 살았는 거예요. 팀원으로서만 산 거죠. 예, 그건 별로 좋은 건 아니에요. 왜냐? 이제 뭐 60, 70도 본인이 이제 60 이상까지 대기업에 있다. 이거는 힘들어요. 앞으로도 힘들 거예요. 제가 볼 때 뭐 정년을 연장한다, 개뿔 뭐 그런 걸 다 해도 그게 기업에다가 강요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기업에서 50이 여러분이 넘어가시는데 계속 직장 생활을 하고 있다 그러면 대부분 임원이어야 돼요. 내가 임원이 아닌데 50 넘어서도 일을 하고 있다. 그럼 그 생활 자체가 그렇게 좋은 생활은 아니에요. 부장이잖아요. 또는 차장이나 이런 건데 이미 내 후배가 임원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내가 부장을 하고 있으면 물론 이제 제가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닌데 그렇게 좋은 직장 생활은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상사가 내보다 나이가 어린데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50 넘으면 임원이에요. 임원은 1년 단위로 계약을 하는데 내가 무슨 직장 그게 있고 있어요. 그럼 언젠가는 내가 나와서 일을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비즈니스 네트워크가 중요한 거지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그죠? 예. 그래서 나와서 내가 뭔 일을 했을 때 같이 협업해서 일을 할 수 있는 그 체제를 내가 직장에서 만들기 위해서는 내가 팀원처럼 일해서는 절대 만들 수가 없어요. 그거는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게 팀장처럼 또는 사장처럼 내가 일을 해야지 그 네트워크를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가서 뭔가 문제가 있으면 내가 해결을 해준다든지 막 이런 거 해야지 속으로 보고 있으면 저 새끼 고소하다. 망가지는 거 계속 그냥 보고 있고. 예. 근데 안 그런 사람들도 제가 많이 있어요. 우리 직장에서도 보면 자기가 이제 저 일을 했는데 정말 저거 무너지면 회사가 무너질 것 같아가지고 내가 할 수 없이 했습니다. 이런 이야기하는 젊은 직원들도 있어요. 그런 사고를 가지면 저는 네트워크가 굉장히 좋아지면서 본인 발전에도 굉장히 도움이 되거든요. 그리고 언젠가는 50 넘어가지고 언젠가는 직장을 나와야 돼요. 큰 직장.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걸 나왔을 때 내가 내 뜻 맞는 사람들하고 비즈니스 네트워크를 만들어가지고 계속적으로 내가 사회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만드는 거. 그게 되게 중요한 거죠. 저는 환갑인데도 아직 하고 있잖아요. 벤처를. 제가 이야기하면 좀 그래도 신뢰가 갈 건데요. 저는 이제 뭐 살 만큼 산 건 아니지만 어쨌든 비즈니스 할 만큼은 비즈니스 한 40년 동안 이 사회에서 그죠? 비즈니스 할 만큼 했잖아요. 그리고 지금 또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사람이고.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이 이야기하는 건 좀 신뢰가 갈 거니까요. 계속 그런 네트워크를 만들어 나가시려면 내가 앉아가지고 뭐 언제 집에 가나 이러면서 막 보고 뭐 주식 보고 코인 보고 회사 업무 시간에 그렇게 해는 절대로 만들 수가 없어요. 어쨌든 저 일기 신도시에서 우리가 계속 들어왔듯이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외곽에서 계속 이제 들어올 수 있는 여건들을 만들어 나가시고 너무 이렇게 다른 자산 투자에 귀 기울이거나 목숨 걸지 마시고 본인한테 투자하는데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시는 게 제일 좋겠죠. 제가 이런 이야기하면 옛날 사람이라는 생각 많이 하실 건데 저희 때 회식을 하면 3차, 막 4차까지 그냥 가는 거예요. 뭘 용량이 돼요? 술이? 그냥 먹는 거예요. 그냥 토하고 먹고 그렇게 가는 거예요. 제 또래 아마 50대 후반에 60대 초반인 분들은 대부분 그런 거 다 겪었어요. 회식은 그냥 뭐 매일 하는 거예요. 회식 안 하면 좀 이상. 그리고 제가 처음에 있던 직장은 정경련이라고 협회잖아요. 그게 좀 편했었어요. 한 번씩 일을 하면 왕창 하는 집단이거든요. 그래서 국제회의 같은 거 많이 했는데 옛날에 피백이라고 대통령이 3명 있는 국제회의 뭐 이런 거 하면 한 10일 동안 잠을 거의 못 자요. 호텔에서 생활해요. 그냥 묵어가지고. 그러니까 평소에는 좀 풀어주거든요. 임원들이. 그러면 점심때 반주를 해요. 점심때 반주를 하는데 2차, 3차까지 가요. 점심때 반주를 하는데 2차, 3차까지 가요. 그리고 신입 직원이니까 저는 들어와야 되잖아요. 들어와서 일해야 돼요.
저는 이제 술을 먹으면 얼굴이 좀 빨개지는 편인데 얼굴 빨개져가 열심히 일해요. 열심히 일하면 대리가 나가고 과장이 나가요. 사우나 가가지고 얼굴 뽀송뽀송해지고 자고는 와가지고는 예, 그러고 해요. 그리고 뒤에서부터 나가요. 제가 제일 앞에 신입 직원이 앉아 있잖아요. 네. 그럼 대리, 과장, 차장, 부장 이렇게 앉아 있어요. 진짜로 네. 그래요. 네. 그래서 부장부터 나가요. 네. 부장이 안 나가는데 신입 직원이 못 나가요. 차장 나가고, 과장 나가고, 대리 나가고, 그 다음 내가 나가요. 우리 때는 그게 당연한 거였어요. 그때는 그건 그랬어요. 당연한 거예요. 그걸 그냥 나는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심지어 여직원이 나보다 먼저 나가요. 그때는 여직원이라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자들을 이렇게 우리가 직급이 달랐거든요. 여자들은 저희도 5급인가 제가 처음 들어왔을 때 5급이었어요. 전경련. 그래서 6급 이하로 여자들은 뽑아요. 아, 트랙이 달랐던 예, 거죠? 트랙이 투트랙으로 네, 나가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투트랙이 아니라 여러 트랙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자분은 주로 고등학교 나온 친구들을 뽑았어요. 그래서 저보다 나이는 어린데 회사는 한 10년 있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문 행정원 그러니까 뭐 전문 이런 행정원 느낌. 비슷하고 네. 타자 쳐주고 저희 때 들어갔을 때 컴퓨터가 없었었어요. 그래서 타자를 쳐줬어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적어가지고 기획해가지고 주면 타자를 치는 때거든요. 예, 그래 가니까 68년생인가 69년생인 여자인데 한 10년 근무한 거예요. 말하면 계속 째려보고 뭐 시키면 말도 안 듣고 신입 직원이 무시하고 이러는 거. 예,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 내가 막 만들고 내가 타자 치고 막 이렇게. 심영석 씨 왜 타자 치고 있어? 위에서 또 뭐라 그래? 시키면 잘 안 해줘. 미치겠는데 앉아가지고 씨 회사가 뭐 이리 따오는 게 있냐? 거기서 한 3년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야, 참 재밌구나 이런 생각할 때. 그러니까 정말 힘든 사회생활을 저희 때는 했었어요. 예. 지금은 여러분들 그런 사회생활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편하게 자기 시간을 가지고 야간에 뭐 다른 일도 하실 수 있고 우리는 야간에 일은 거의 못 해요. 그래서 주간에 뭘 해야 돼요. 회사에서 그 뭐 보내주고 그랬었어요. 그래서 학원을 다닐 수도 있고 예, 이런 거 했는데 그거는 새벽에 가야 돼요. 새벽이요? 그러니까 저녁에 12시까지 술을 먹이고는 새벽에 안 가면 저녁에는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녁 시간에 뭐 이렇게 뭘 어디 가서 뭐 영어 회화를 듣는다든지 이런 거는 우리 때는 상상을 하기 힘들어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한다 그러면 걔는 그 직장에서 문제가 있는 애예요. 예. 퇴근을 7시에 한다? 우리 때는 이제 7시였던 것 같은데, 그건 뭐 상상을 하기 힘들어요. 예. 이상하게 보지 마시고 상상을 하기 힘들 때요. 그때도 다 데이트하고, 예. 그때도 다 집 사고, 그때도 다 애 놓고, 애 키우고, 이렇게 해가지고 살아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실은 그게 굉장히 빡치다라고 생각하시지만, 사실은 네. 여러분 선배들이 훨씬 더 빡치게 살아온 분들이 많아요. 진짜 강한 자만이 살아남을 수 있었던 사람. 네. 그래서 옛날에는 돌연사 같은 거 많이 했잖아요. 요즘 관리직 직장 돌연사가 거의 없어요. 제 친구들도 보면 몇 명이 죽었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누워가지고 농협원인가 있던 친구인데 제 고등학교 동기인데 울산에 있는 놈인데 제가 이제 부산에 있을 때 가끔씩 부산에 있는 대학에 있을 때 만나고 했던 친구인데 밥 먹고 와가지고 이렇게 피곤한 거예요. 네. 그래서 누워가지고 잤는데 그냥 죽었어요. 한 3시간 자니까 여직원이 와가지고 깨운 거예요. 선배님, 뭐, 이렇게, 부장님, 이렇게 깨웠는데, 그냥 죽은 거예요. 예, 그런 돌연사가 많았어요. 또 한 놈은 뭐, 기자 하던 친구인데, 하도 회사에 출근도 안 하고 연락도 없고, 이래 전화도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문 따고 들어가고 나니까 죽어 있었어요. 그런 일들이 꽤 있었어요. 돌연사, 이런 게. 지금 돌연사 없어요. 6시 되면 퇴근하는데 무슨 돌연사가 있어요. 그때는 이제 너무 스트레스 받고, 일 너무 빡시 시키니까, 그리고 술을 계속 먹이니까. 술 못 먹는 사람이 안 먹을 수가 없었어요, 예전에. 저도 술이 그렇게 반능 체결이 아니잖아요. 빨개진다는 건. 먹어야 되는 거예요. 먹고 토하고 먹고 토하고 그냥 먹고. 강제로 먹이잖아요. 강제로 먹이는 거예요. 안 먹으면. 빼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야, 니 뭐 벌써 빠졌네. 아, 갖고 뭐 군대처럼 뭐 그렇게 먹이는 거예요. 그냥 먹어야 돼요, 그냥. 예전에 저는 이제 연대 나갔지만 이 연대에서도 저희 고등학교 신입생 환영회 하면 여기다가 소주를 뭐 사발식. 예, 사라에다가 2병인가 1병인가 이렇게 따르면 꽉 차요. 그걸 다 마셔야 됐었어요.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때는 뭐, 나는 술을 안 마시는데 선배한테 아마 맞아 죽었을걸요. 예. 그러니까 그런 분위기인 사회가 아니었어요. 예. 그래도 다 직장 생활하고 뭐 술 먹고 그냥 열심히 하고 애도 놓고 집도 사고 일산부터 시작해서 지금 강남까지 들어온 친구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너무 뭐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요. 야만의 시대에도 다 했다. 예. 부동산 다 샀다. 그럼요. 다 했으니까 그걸 뭐 지금 사는 걸 그러니까 제가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제 자랑이 아니고 그때 살았던 분들이 대부분 이제 그렇게 사셨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 때는 대학 졸업하면 2년 지나면 군에 갔다 와야 되고 지금은 이제 1년 지나면 갔다 오는 예전에 우리가 문무대하고 전방에 갔었어요. 군사훈련을 받았을 때거든요.
그리고 고등학교 때는 예교 그 군사 훈련을 저희가 진짜로 받았고, 교련. 예, 교련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시대에는 문무대라고 해서 전방에 가고 뭐 이러면 까줬어요. 그래서 우리 때 36개월인데 30개월만 했었어요. 3년씩 이렇게 3개월씩 까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어쨌든 2년을 끝나고 갔었어요. 그 2년 끝나고 군에 안 가면 막 뭐라 그랬어요, 부모들이. 그 2년 끝나고 군에 갔다 오고 나니까 이제 뭐 다 애들 없고 뭐 복학생 이래가지고 재미도 없고 이러니까 그냥 공부한 거예요. 공부하다가 예, 뭐 저는 이제 공부도 못했죠. 뭐 시위 하도 많이 해가지고 이한열이 죽고 뭐 이러니까 어쨌든 뭐 그러다 졸업하고 나면 취업하고, 우리 때는 취업은 잘 됐긴 했어요. 그래서 취업하고 나면 또 결혼 안 한다고 자꾸 뭐라 그러거든요. 그래 결혼하고 나면 애 안 논다고 자꾸 뭐라 그래요. 그래 애 놓고 자꾸 뭐라고 하니까 하네요. 그러니까 뭐라고 하는데 그때는 그게 그냥 우리가 지금 루틴 같은 거였어요. 그 다음에 또 애 놓으니까 집 안 산다고 자꾸 뭐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또 회사에서 빌려주는 돈도 있고 이랬어요. 지금은 은행도 아직 있어요. 보면 빌려주고, 한국은행 또 뭐 집 사는데 집 돈 빌려준다 그래요. 최근에 야단 먹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자금을 저리로 0% 뭐 1% 이렇게 빌려줬어요. 우리 때는 이자율이 굉장히 높았어요. 그래서 10몇 프로 막 이렇게 됐을 때니까 그때 1%씩 막 빌려주면 엄청나게 특혜였죠. 그래서 회사 그 돈으로 해가지고 또 집도 사고, 예, 그리고 애 크면 뭐 또 집 옮기고, 예, 30평 가고, 30대 되면 30평 가고, 40대 되면 40평 가고, 50대 되면 50평 가고, 예, 이렇게 그냥 살아온 거예요. 누가 하라고 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렇게 살아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 때는 이게 허들이 되게 없었다고 생각해요. 근데 지금은 이제 하나하나 하는데 허들이 너무 크잖아요. 진격의 거인. 예. 장벽. 그러니까 그거는 저도 이제 가슴 아픈데, 그 진짜 허들인지 아니면 본인이 이제 심리적으로 그렇게 느끼는 건지는 좀 다르게 봐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도 이제 상담을 많이 하니까 이렇게 투자 상담 같은 걸 해보면 네. 어떤 분은 자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집을 안 사시고, 그죠? 결혼도 안 하고 이런 분들도 꽤 있어요. 그냥 싫은 거예요. 그냥 막 귀찮고, 아까도 말씀드린 데이터로 나가는 것 자체가 피곤하고, 누워가지고 넷플릭스 보면 되는데 인류가 나중에 멸종하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자꾸 나가 데이트도 하시고 뭐 이렇게 밖으로 돌아다니셔야 되는데 계속 누워가지고 그것만 보실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허들이 진짜로 힘들어서 안 하고 계신지, 아니면 정말 이게 허들이 아닌데도 허들로 이제 착각하고 있는지, 우리 시각에서 볼 때는 너무 고민이 많은 거예요. 젊은 분들이 보면, 이거 해야 되나, 뭐, 그걸 왜 고민을 하지? 이런 게 되게 많아요. 당신이 세상 살아주는 것도 아닌데, 뭐. 근데 지금 우리가 뭐 이렇게 폭락하는 사람들 주로 하는 이야기가 그거잖아요. 야, 집값이 30억, 40억 되는 게 말이 돼?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애들이 결혼을 안 하지. 강남에도 저 연립 같은 건 3억, 5억 수두룩해요. 우리가 맨날 그 반포에 있는 아파트만 보니까 그런 거지. 싼 아파트가 얼마나 많은데요, 서울에도. 처음에 그렇게 시작하는 거죠. 거기서 월세로 시작하던 거지. 저도 이제 목동 월세로 시작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근데 계속 이제, 물론 이제 요즘은 서울의 아파트 전세 아니면 결혼 안 한다, 이런 여자분들이 많다고 그러던데. 방 3개, 화장실 2개. 그걸 어떻게 만들어? 그걸 어떻게 만들어 와. 그러니까 결혼을 못하지. 네. 여자 때문인가? 일본 여자하고 결혼하면 되는데. 최애 유튜브가 그런 겁니다. 일본 여자하고 결혼한 남자 유튜브 뭐 이런 거 있거든요. 예, 전 되게 적극적으로 권해요. 제가 안식년을 일본에서 했는데 일본 여자 괜찮아요. 예, 일본 여자 괜찮고, 일본 여자 전혀 안 바래요, 그런 거. 또 그것도 일반하긴 좀 어렵지 않을까요? 아니요, 일본 여자는 진짜 안 바래요. 잘 살아도 내가 뭐 아파트 어쩌고저쩌고 이런 이야기 자체를 안 해요. 제가 알고 있기로 그 이야기를 하는 나라가 우리나라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그 허들 자체를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외국에는 이제 뭔가 맞으면 그냥 살잖아요. 그 사는 게 다들 원룸에서 처음 시작하지. 일본에도 보면 대부분 원룸에서 시작해요, 부부들이. 그러고 그냥 사는 거예요. 처음부터 이제 남자도 사실은 그걸 요구하고, 그러니까 집에다가 막 그냥 땡깡 쓰잖아요, 아빠한테. 뭐 서울에 전세라도 해주셔야지, 아파트 뭐 5억인데 어지간한 거 찾아보면. 그걸 무슨 부모가 어떻게 해줘요? 그러니까 부모도 이제 살 길이 막막하고 자식들도 결혼을 안 하고, 뭐 이게 계속 악화되는 것 같아요. 저는 결혼할 때 집사람 아무것도 안 봤어요. 걔 능력하고 외모만 봤어요. 집안이라든지 돈은 안 봤어요. 전혀 안 봤어요. 난 자신 있다고 생각했었어요. 나도 자신 있고, 집사람도 분명히 성공할 거라고 난 생각했거든요. 예, 그래서 진짜로 집사람은 저보다 훨씬 성공한 사람이에요. 저는 그거 보고 결혼하는 거지, 뭐 아니, 그거는 저는 전혀 아니라고 봐요. 예. 아니, 뭐 돈이란 있다고도 없는 거지. 그냥 살아가면서 만들어 나가는 거지. 그걸 처음부터 다 갖춰가지고, 처음부터 다 갖췄다고 계속 잘 살까요? 맞습니다. 그러니까요. 그거 다 까먹거든요. 그러니까 다 까먹잖아요.
누가 아주 코인 하다가 다 까먹고 그럼 어떡할 거예요? 또 달라고 그럴까요? 부모한테. 자기가 살아가는 거지. 그걸 뭐 앉아가지고 계속 부모한테 요구하고. 전 전혀 그런 거는 진짜 문제가 있다고 봐요. 주장하고 싶은 거는 너무 이렇게 집 사는 거라든지 이렇게 하나하나씩 나가는데, 그죠? 우리가 옛날에는 그냥 루틴처럼 쭉 나갔던 거를 요즘 젊은 분들은 너무 이게 큰 장벽으로, 그죠? 예, 생각하시는 것 같기 때문에 집을 사시는데도 이게 너무 주저한 거 아닌가. 근데 또 아닌 분들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돈도 많이 버신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이젠 뭐 돌아가실 때까지 자산 관리를 해야 되거든요. 우리 때는 남자는 그래도 뭐 90살 가까이에 가겠죠. 이제 그렇지만 앞으로는 120살까지 사실 수도 있을 거예요. 젊은 분들은. 그럼 어떡할 거냐는 거예요. 50살에 나왔는데. 내가 임원을 50대 초중반에 됐는데 회사에서 뭐 그 임원 그 재직 기간이 2, 3년밖에 안 됩니다. 평균으로 내보면. 여러분, 올해 뭐 임원이 10년 했다 이러면 그건 정말 행운인 거예요. 그 회사에서. 그래서 그 정도밖에 안 되는데 나와서 어떡하실 거예요? 120살까지 되는데 어떡할 거예요? 한 30년 벌어가지고 그럼 뭔가 다른 걸 해야 되잖아요. 그죠? 예, 뭔가 다른 걸 하셔야 되는데 그럼 뭐 회사에서 한 걸로 됩니까? 어쨌든 본인이 그동안 30년 동안 회사 생활을 하시면서 다져놓은 네트워크나 뭐 자기 능력을 가지고 그다음부터 사셔야 되잖아요. 그걸 누가 해줄 거예요? 부모가 해줄 겁니까? 계속 뭐 부모 쳐다보고 돈 달라고 그럴 거예요? 네, 안 되잖아요. 제가 말씀드렸던 허들이 넘어가면 넘어갈수록 괜찮은 미래가 있는 허들이잖아요. 내가 그래도 결혼을 혼자 사는데 내가 엄청난 자산가다. 저도 별로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보셨나요? 잘 없잖아요. 네. 30대 이렇게 벤처 기업가들도 대부분 결혼했어요. 그래서 우리도 벤처기 때문에 연말에 이제 크리스마스 전에 보면 파티 비슷하게 만나가지고 서로 정보 교환 이런 거 하거든요. 우리 시드 투자하는 데가 매시업 엔젤스라고 해서 거기서 이렇게 만들어줘요. 저는 뭐 가끔 가는데 저희 이창수 대표가 갔다 와가지고 이야기해요. 뭐 몇천억 되는 30대더라. 그런 사람들도 이제 오는데, 그 양반도 대부분 다 결혼했대요. 네. 그래서 결혼 안 하는데 내가 자산가다? 이런 거의 없어요. 그리고 집이 없는데 내가 자산가다? 이런 사람도 거의 없단 말이에요. 그 말은 뭐냐 그러면 그 방향이 확률적으로 높다라는 말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자산가들은 애가 있어요. 돈이 좀 있는 분들은 애가 많아요. 실제로. 강남에 가보면 여러분 애 둘이 목 놓고 이러잖아요. 요즘 기준으로 본다 그러면 애 둘이면 재벌이에요. 저 둘이를 어떻게 키울까? 제가 생각해도 되게 고민되는 상황인데 둘이 막 3명 막 이렇게 손잡고 다니면 재벌이 재벌. 주로 잘 사는 분들이 애를 많이 놓거든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막 돈 주면서 놔라 그래가지고 막 놓다. 그래서 그렇게 가는 방향이 어쨌든 미래가 밝은 방향이고요. 내가 집에서 그냥 넷플릭스 보는 거는 혼자서 1인 가구가 40될 때까지 되면서 그거는 그렇게 좋은 방향은 아니에요. 물론 이제 난 그렇게 편하게 살다가 가겠다 이러면 뭐 상관은 없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던 성공의 기준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그리고 자기가 경험한 게 거의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내가 그냥 혼자 살다가 그냥 넷플릭스 보다가 간다. 뭐 그냥 끝인 거죠. 그렇게 늙어서도 계속 이렇게 요양병원에 누워가지고 넷플릭스 봐야 돼. 그래도 결혼도 하고 애도 있고 애하고 치고받고도 하고 좋을 때도 있고 그렇게 살다가 가는 게 그래도 인생을 굉장히 풍부하고 입체적으로 사는 거지. 그냥 뭐 혼자서 계속 있다가 그냥 편하게 그냥 가겠다. 뭐 그거는 저는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성공을 우리가 이야기하는 기준으로 본다 그러면 말씀드렸던 단계들을 그냥 빨리빨리 지나가지고 이 끝에 가 있는 게 제일 좋겠죠. 별 얘기가 다 나왔네요. 그러니까요. 네, 어쨌든 뭐 어떤 그런 심리적 장벽도 한번 좀 두드려보고 그다음에 자기 본업에도 좀 집중을 하면서 내 집 없는 부자는 없다. 맞습니다. 요거에 좀 초점을 맞춰서 자기 몸 테크, 몸값을 키워라.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